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하고 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에 이제 대개는 뭐 서면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대면 인터뷰를 해서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안부하고 강제동원 합의를 뒤집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 때 합의했던 강제동원 합의 이것을 뒤집지 않겠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그걸 하루 앞두고 그런 인터뷰를 한 건데 국가 간의 약속이다. 전 정부 합의를 유지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묵직한 현상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다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물론 이려니와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뒤에 혹시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임 정권의 그 합의를 뒤집지 않을 것이다.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박수를 보냅니다. 어, 제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에 의하여 이어서 방문진법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바꾸는 거고 방문진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이거는 MBC를 바꾸는 겁니다. 그 국회를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EBS법은 이제 오늘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KBS, MBC를 장악하는 그러한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공영방송 독립의 기틀을 잡겠다 그랬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했는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 때는 이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거든요. 어,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이것도 곧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검사들이 모두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모두 교체했습니다. 최재야 김천지청장,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 심상치 않은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이 일본 방문을 급고 취소를 하고 미국으로 하게 지금 달려갔습니다. 주로 안보 의제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미국에 먼저 도착해서 최종 점검을 하러 갔다 하지만 원래 계획을 크게 바꿔서 황급하게 부랴부랴 미국으로 먼저 간 것은 아마도 예상치 못한 뭔가가 지금 돌발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 장관은
미국이라는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서 제3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 또는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이런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해왔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발 상황이 뭐냐? 지금 외교부는 애써 그냥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주요 의제를 최종 점검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뭔가 심각한 뭔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황급하게 이렇게 외교장관이 간 것은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이 국방부가 10월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제목의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표준 교환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정말 희한하고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이라는 국방부 교육 자료를 이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자료 중에는 수갑찬 군인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군 형법의 항명죄 구성 요건이 설명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명죄고 이런 것은 항명죄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적법한 군사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행에 따른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라는 건데 그걸 보니까 상관이 일과 시간에 정시에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이거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다.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이거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다. 더더욱 이를 의심케 하는 것은 해안경계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다. 술 마시고 경계근무 나가도 항명죄가 아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에 따르지 않아도 법원에서 항명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다. 이렇게 열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목나라 군대가 돼가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이 유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기획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1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동결 조치, 2단계는 축소 조치, 3단계는 비핵화. 이렇게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3단계 로드맵을 밝혔는데 이건 참 여러 가지 사실상 실현하기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동결, 축소, 비핵화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걸 핵 동결이라는 말로 굉장히 그 수위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그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써온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the nuclearization 또는 그 윤석열 정부가 썼던 북한 비핵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을 자극할 용어를 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미북 간의 또는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가동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란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이 되고 그것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에 미북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잠수함, 구축함, 어뢰 등 핵무기 운송 투발 수단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대북 확성기 철거했죠. 한미연합 훈련 실기동 훈련을 연기했죠. 그 다음에 대북 라디오 방송도 중단했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천명했죠. 그러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 외교를 넘어서서 거의 스토킹 외교, 잘못하면은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수 있는 왕따 외교의 그런 위험마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허망한 개꿈 꾸지 마라. 여결 본심을 멈출 수 없다 라면서 지금 평가철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2018년 당시 미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싱가포르 선언 이것을 계승하는 대북 메시지를 내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존중한다. 배울 점이 많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일본 국민의 밝은 표정과 겸허한 태도, 소박하고 근면한 자세, 수려한 경치를 접하며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에서도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좋아하는 역사인물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 참을성의 정치인으로 불리기는 합니다. 세력이 약한 가문 출신의 도쿠가와 소년 시절엔 여러 가문의 인질로 보내졌고 30대에는 당시 권력자인 오다 노부나가에게 반역 의심을 받아 장남의 자결을 지켜봐야 하기도 했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16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그 사후에 반기를 들고 전국을 통일해 260년 장기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망이라는 그 장편 역사 소설이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대망을 여러 해에 걸쳐서 읽었다. 그런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26권 대하소설입니다.
조국 씨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조국 혁신당이 복당이 됐습니다. 복당과 동시에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도 하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호남 지역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조국 전 대표가 호남 지역을 휩쓸고 돌아다니면 아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상황도 있습니다. 조국 씨의 호남 순방을 아마 민주당 매우 민감하게 바라볼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조국이 어, 그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를 사면한 것이 n분의 1 정도의 네. 자기를 사면한 것이 n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n분의 1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걸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n분의 1이라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 뭐 더치페이 하자는 거냐. 바로 당신 때문에 조국 당신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건데 그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고 조국 자신의 책임도 있고 뭐 다른 여타 요인도 있고 윤미향 사면한 것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뭐 저 주식 양도세 그것도 영향이 있고 뭐 영향이 다 있는 것이지 왜 그게 내 탓일 뿐이냐 이렇게 이제 조국이 얘기했습니다. 그걸 n분의 1이다 자신의 영향이 그 정권 지지율 하락된 거에 영향이 조국 입장에서는 n분의 1이다. 나는 n분의 1 뿐이다. 1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유 진짜 저 얄미운 입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일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